안녕하세요. 도항수학쌤입니다. 오늘은 최대 최소 정리의 위상적 증명이라는 주제로 위상수학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최대 최소 정리는 제 영상에 이 프로젝트 수학 강의의 11강에 28분가량에서 이렇게 증명을 해놨거든요. 단지 우리가 썼던 거는 BW 정리랑 굉장히 복잡하죠. S 스타라는 것은 FD랑 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그 해석학적 증명인데요. 교과서에는 당연히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키는데 뭐 일단 해석학적 증명이 있고 위상적 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 수학이나 이런 순수 수학은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 발견이 됐고, 뭐 힐버트의 23개의 난제라든가 아니면 7대 난제 정도의 그런 뭐 수학자들이 만들어내는 문제 말고는 이제 뭐 거의 찾아낼 것도 없을 정도로 이제 순수 수학은 많이 발견이 됐고, 뭐 사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응용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순수 수학으로는 사실은 이제 임용에 대한 자리도 없을 정도로 요새는 뭐 되게 이제 많이 발견돼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상 수학을 좋아해서 이걸 강의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상수학이란 연소함수에 대한 연구를 할 만큼 연소함수는 위상수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 개념에 의해서 두 위상 공간이 위상적으로 같은 공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같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을 이제 찾는다거나 위상적으로 서로 다른 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 위상수학을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컨텐츠 내용은 상과 역상, 상의 성질, 역상의 성질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이를 활용해서 기존의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연속의 입실론 델타 문법을 토대로 위상 공간들 사이에서의 연소함수를 정의하고, 컴팩트의 영속상이 컴팩트인 걸 보인 후에 이것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값 정리를 위상수학의 관점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컴팩트 공간을 간단하게 복습한 후에 컴팩컴, 그 다음 T2 공간, 핫컴패 등 컴팩트 공간이 갖는 성질들을 몇 개 소개드리고, 이를 이용해서 하이네보렐 정리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는 컴팩트의 동치 조건, 유계 패집합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이 영재 선발시험, 그 다음에 대학교 학부 중간 기말고사, 대학원 선발시험 등에서 교수님들께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그런 이유를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컴팩컴 정리를 하기 전에 컴팩트가 무엇이었는지 지난 시간에 혹시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이러합니다. 그래서 컴팩트란 것은 그 A의 어떤 이제 부분집합 A의 임의 계피복, 무한집합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뽑아내가지고 A를 그대로 덮어낼 수 있을 때, 그때를 우리 이제 컴팩트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네 보렐 정리인데, 증명은 지난 시간에 해드렸고, 하이네 보렐 정리는 간단하게 유계 패고가는 실수해서 컴팩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복습을 위해서 컴팩컴 정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것도 다 사용이 됩니다. 컴팩트 공간에서 폐부분 집합 A가 있으면 얘는 그냥 컴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암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컴팩컴이라고 외우거든요. 컴팩컴. 컴팩트 공간의 폐부분 집합은 컴팩트다. 자, 그러면 증명은 아주 재밌는데요. 일단 이 O라는 것을 배집합 A의 개피복이라고 일단은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임의로. 그러면 A가 일단 가정에서 패라고 했으니까 패의 정의가 여집합이 개집합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이제 하나의 개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집합을 하나 포함해가지고 합집합을 만들어버리면 얘는 이제 X 전체의 개피복이 되는 거 분명하죠. 근데 X가 가정에서 일단 컴팩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한계의 유한계의 부분 피복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X를 덮을 수 있는. 그래서 X라는 것은 이 녀석과 A 여집합으로 합하게 되면은 일단은 유한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A하고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만나지 않기 때문에 A란 것은 이 나머지 있는 이 부분에 고스란히 포함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얘를 가지고
덮을 수 있었기 때문에 A는 컴팩트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불현듯 이상한 공간을 들고 오는데 T2 공간 혹은 하우스도르프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분리를 해주는 어떤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대 최소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잠깐 소개해 드린 건데 뭐 정칙 공간, 정규 공간, T3 공간, T4 공간 뭐 아주 공간들이 많은데 그런 거 다 빼고 일단 중요한 공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도 아주 뭐 출제가 많이 되고 위상 공간 X의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으면 A하고 B를 포함하는 이런 계집합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서로서가 되도록 하는 그런 계집합 A, B는 항상 찾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러한 위상 공간 X를 T2 공간 혹은 하우스도르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두고 오면 얘를 품는 계집합은 항상 포함할 수 있다. 당연히 실수 집합은 그게 되겠죠. 왜냐하면 실수란 것은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아무리 근방에 있어도 이렇게 작게 개구간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학컴페 정리를 할 건데요. 이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학컴페 정리. 그러니까 하우스도르프 공간, T2 공간의 컴팩트,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컴팩트면 배집합이다. 그래서 하컴페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하컴페입니다. 그래서 하컴페 정리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요거는 뭐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돌아가는 방법인데 저는 그냥 바로 처리를 하거든요. A가 배집합인 걸 일단 보이는 게 목표니까 여집합이 계집합인 걸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A 여집합이 계집합임을 보이자. 그러면 A 여집합의 임의의 원소 B를 들고 옵니다. B를 A 여집합이라 하자. 그래서 결론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B를 품는 계집합이 있어가지고 A 여집합에 G라는 게 있게 되면은 이 A 여집합은 계집합이 되는 거 맞죠? 지난 시간에 계집합을 말씀드렸고 계집합이라는 것은 임의의 모든 점에 대해서 그 안에 풍기도록 계구간 혹은 계집합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러한 G를 찾아낸다라는 건데 이 찾아내는 과정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면 이 대응 관계도 좀 나오는데 그러면 그 A라는 게 일단은 집합일 거니까 임의의 A에 대해서 이 B라는 게 A 여집합에 있으니까 A하고 B는 분명히 다르죠. 근데 X라는 게 애시당초 가정에서 T2 공간이라 했기 때문에 A하고 B가 다르다는 점으로부터 A를 품는 AA라는 계집합과 B를 품는 BA라는 A에 대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BB라고 써도 되겠지만 BA라고 쓰는 이유는 A가 일단은 그 먼저 고정 픽스를 시키는 거예요. A에서 임의로 들고 왔을 때. 됐죠? 그래서 AA랑 BA라는 것은 공집합입니다. 교집합이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잠깐 표현드리면 A라는 게 있고 이제 A 여집합에 B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B라는 게 있으면 그 A 임의의 점에 대해서 얘는 분명히 서로 다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요렇게 AA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서로 만나지 않도록 BA에 의존해서 A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A의 각 원소 A에 대해서 이 스타를 만족하는 계집합 AA를 만들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O라는 것을 A에서 다 들고 오는데 AA로 갖고 오게 되면 A는 이제 막 변화되면서 뭐 A를 품는 계집합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결국 얘는 분명히 커버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 A라는 게 모든 A를 다 커버하니까 한 점만 다 커버해도 뭐 커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분명히 A의 어떤 계피복이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A가 이제 컴팩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 O에는 유한계의 원소 첨수를 잡아서 A1, A2, AN이 이렇게 N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유한계로. 그래서 얘로 A를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A에 대해서 뭐 A1 있고 A2가 있고 뭐 A2가 있으면 여기 다시 대응해서 BA2가 생기고 BA1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서로 피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거든요. 물론 앞에 있는 A1과 BA2랑 AA1은 만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얘들을 적절하게 잘 피하게끔 만들어내는 관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O라는 것을 이 합집합으로 두는 거예요. O라는 것을 합집합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A1과 AA2에 대응해서 각각 대응해서 만들어진 게 BA1, A2에 대응되는 게 BA2 이렇게 스타를 만족하도록 하게 되면은
얘의 교집합, 유한교집합을 취하게 되면 유한교집합은 어차피 계집합이잖아요. 위상의 정의로부터. 그래서 O하고 G는 합집합하면 이미 합집합도 계집합이니까 당연히 유한합집합도 계집합일 거고 O와 G는 각각 집합 A를 품고 O는 얘를 O라고 하고 말하자면 얘 전체 합집합을 O라고 하고 얘의 교집합인 이 부분을 지금 말하는 G라고 하는 거거든요. O하고 G는 O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렇죠? 얘는 G예요. 교집합. 그래서 O하고 G는 각각 A와 B를 품는 계집합. 즉 A는 A에 속하고 O에 속하고 B는 G에 속하는. 그러면서도 O와 G는 공집합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는 지금 여기다가 제가 이유를 드러났는데 만약에 귀류법으로 O하고 G에 어떤 원소 X라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O의 정의로부터 O의 정의라는 것은 합집합의 유니온의 정의이기 때문에 for some K 어떤 K가 존재해서 X라는 것은 AAK의 어떤 그 풍기는 원소가 있겠죠. 근데 스타로부터 이 대응시켜서 BAK와는 서로 소가 되도록 하는 그게 이제 이 BAK를 만들어내는 어떤 구성 원리이기 때문에 구성 원리에 의해서 서로 소가 되기 때문에 이 X라는 것은 BAK에 속하지 않죠. 서로 소기 때문에. 근데 X가 지금 G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귀류법 가정을 쓰게 되면은 맞잖아요. X가 G에 들어가니까. 그럼 X는 또 BAK에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G란 것은 전체의 교집합이 되기 때문에 교집합은 AND잖아요. 논리법으로 AND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BAK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서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하고 G는 일단 서로 손 건 뭐 우리 직관적으로도 그렇지만 집합적으로 봐도 논리적으로 봐도 일단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소가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O하고 G는 서로 소인 그런 계집합인데 그러면 O의 여집합은 G가 풍기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O하고 G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O의 여집합은 G에 풍기잖아요. O의 여집합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여집합에 G가 풍기는 거 맞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애시당초 우리가 A가 O에 풍긴다고 했었죠, 이렇게. 맞죠? A가 O에 풍기잖아요. A가 O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O라고 했고, 그렇죠? A가 O에 풍기니까 얘를 이제 서로 그 대우를 취하게 되면 O의 여집합, A 여집합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찾았던 이 G라는 걸 이제 선택할 수가 있었죠. 다시 A 여집합이 계집합인 걸 보이고 싶었는데 여기서 B를 하나 딱 들고 왔었어요. 근데 B를 품는 G라는 것은 B를 품었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죠? G라는 걸 B를 품었고 그 다음에 이 G라는 건 A 여집합에 이제 풍기기 때문에 A 여집합에 풍기기 때문에 그러한 근방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계근방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계집합 정의로부터 A 여집합은 계집합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합컴패 정리라고 두게 되는 거예요. 대응시키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컴팩트건 복습도 됐고 이제 보통 위상 공간에서 컴팩트와 동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했던 정리 3개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A를 보통 위상 공간 R, U의 부분집합을 했을 때 다음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A가 컴팩트다라는 것과 A가 6의 배집합이라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가는 방향부터 먼저 보여볼게요. 자 그럼 가정은 A를 R의 컴팩트 부분집합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R이란 게 지금 T2 공간이거든요. 우리 실수 공간은 당연히 T2 공간입니다. 뭐 아까 전에 봤다시피 이미 서로 다른 수준을 찾으면 이렇게 서로 서로 소인 계집합을 계관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리고 T2 공간 그러니까 하우스도르프예요. 하우스도르프 공간이고 가정에서 A가 컴팩트를 했으니까 아까 하컴패 정리 기억하시죠? 하우스도르프 공간에서 컴팩트는 배집합이다라는 거 여기서 했잖아요 방금. 그죠? 그래서 요거를 딱 사용해 주는 거예요. 증명은 힘들었지만 여기서 시원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컴패 정리로부터 일단 A는 배집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는 바로 보였습니다. 하컴패 정리로부터 일단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배집합인 걸 보이고 싶었는데 오케이 여기서 보였고 이번에는 이제 A가 유계집합인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유계집합이라는 것은 또 바운드가 딱 되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딱 들고 올 건데 컴팩트인 걸 사용해야 되니까 ON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이렇게 쫙 커지는 그런 ON으로 들고 오게 되면은 얘는 실수 전체를 반드시 커버하게
돼 있죠. 자연수가 상한계가 없으니까 그죠? 쫙 하게 되면은 실수 전체를 커버할 거예요. 그래서 실수 전체를 덮고 있고, 따라서 이 O라는 것은 당연히 실수의 부분 집합인 A의 계피복인 건 당연하죠. A를 부분 집합으로 두고 왔으니까. 근데 가정에서 A가 컴팩트이기 때문에 이 ON이라는 이 집합 이 계구간에 대해서 유한 부분 피복이 이렇게 존재를 해가지고 L개로 이렇게 덮어낼 수가 있어요. 단 K는 1서부터 L까지. 그럼 여기서 이 N1, N2, NL까지 중에서 제일 큰 녀석, 이 어차피 유한계니까 맥스를 제일 큰 녀석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넘버를 우리가 라지 M이라고 두게 되게 되면 이 모든 K에 대해서 ONK는 OM보다는 분명히 풍기죠. 왜냐면 제일 큰 녀석이 OM이니까요. 따라서 얘들을 다 합하게 되더라도 OM이라는 즉 -M과 M 안에는 이 합집합이 들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A란 것은 OM 하나로 이렇게 지금 덮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X인 A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이 선택에 대해서 그런 거죠. 결국 A라는 어떤 집합이 실수의 부분 집합이 large N과 small m 사이에 이제 있다라는 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large N과 small m 사이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유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유계 집합이다라고 함으로써 가는 방향 유계이고 배집합이다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역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역으로 유계 집합이고 배집합이면 컴팩트이다를 보일 건데요. 그래서 가정 유계 배집합이라 하자 이렇게 둔 거고, A가 유계이기 때문에 유계 정의로부터 적당한 라지 M이라는 실수가 존재해서 모든 X인 A에 대해서 절대값 X가 라지 M에 바운드가 된다는 거죠. 즉 이 A라는 집합의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이 A라는 집합은 라지 M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하인의 보레 정리 딱 떠올려 보시면 유계 폐구간은 그 컴팩트였다라는 거죠. 하인의 보레 정리 안 봐도 되겠죠. 방금 봤으니까. 하인의 보레 정리에 의하면 결국 얘는 유계 폐구간은 컴팩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것은 가정이 지금 폐집합이었잖아요. 그래서 패고 컴이니까 컴팩컴이죠. 다시 컴패니까 A는 컴팩트예요. 컴팩컴 정리에 의해서 A는 컴팩트가 된다 함으로써 컴팩트 역방향이 증명이 되는 거죠. 컴팩컴 한번 더 보고 하면 왜 이렇죠? 컴팩트 공간의 폐부분 집합은 컴팩트다. 컴팩컴이라죠. 이거 증명 아까 간단하게 해드렸고, 하인의 보렐도 잠깐 봐드리면 아까도 했지만 또 헷갈리셨을까봐 유계 폐구간은 컴팩트다. 이런 형태는 반드시 이미 개 피복에 대해서 finite subcover 유한 부분 피복을 갖는다가 된 거기 때문에 컴팩트가 된다는 거고,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빨리 왔다 가죠. 얘가 컴팩트였고 품는 녀석이 A는 폐부분 집합이고, 그럼 컴팩트의 폐부분 집합은 컴팩트였다가 되니까 결국 역방향인 컴팩트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상 공간에서 컴팩트 이동 지족과는 유계 배집합이다 라는 거 기억을 조금 해두시고, 자 이제 본론을 갑니다. 그 전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꽤 이거 뭐 수능에도 한 번씩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영재 시험 이런 데도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게 역함수랑 다른 개념인데요. 이 집합으로 이제 상과 이미지,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우리 부분 집합을 이제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부분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상과 역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얘가 f에 의한 함수에 대한 이미지죠. 그러니까 얘가 모든 함수 값들을 다 이렇게 받는 녀석을 우리가 f의 large a라고 두고, 얘 그럼 정의는 어떻게 두냐면 fx를 다 모아 오너라. x는 a에 있을 때, x는 a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한 fx를 다 모아 오너라가 fa 하고 a의 이미지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입니다. 그다음 인버스 이미지인데 역상인데요. 역상은 그 fx를 걸었을 때 fb를 갖게 하는 그러한 모든 녀석들을 우리가 f 인버스 b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역함수의 관계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 정의는 x를 정의에서 다 들고 오는데 fx가 b에 속하는 그러한 x들을 다 모아오는 것을 f 인버스 b라고 하고, 얘를 b의 역상 인버스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성립하는데요. 이거는 암기를 조금 해두십시다.
자, F 인버스 FA는 항상 A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건 증명은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옛날에 이렇게 얘를 딱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인버스 왼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외우면 쉽거든요. 나름대로 나이스 아이디어죠.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등호도 이제 성립한 조건인데 f가 1대1 함수면 등호 성립이고 밑에 녀석은 위로의 함수면 전사 함수면 등호가 성립입니다. 요것도 증명을 꼭 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왜 인버스를 쓸 수밖에 없느냐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상의 성질과 역상의 성질을 1, 2, 3를 똑같은 거 들고 왔어요. 합집합은 그 AB 이제 X에 대해서 합집합은 그 이제 상에 대한 합집합도 똑같이 보존을 하는데 교집합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보내게 되면은 여기서 FA랑 FB가 있었으면 얘가 더 넓은 집합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뭐 함수의 그 부분집합 관계는 그대로 이렇게 보존성을 유지를 합니다. F를 걸게 되면 상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이게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무한교집합도 요거를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상에서 역상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번 성질 보시면 인버스에 대해서는 역상 이미지는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서로 등호로 이렇게 보존을 해주죠. 무한합집합, 무한교집합도 다 이렇게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버스를 많이 씁니다. 물론 F 인버스에 대해서 보존성도 역으로도 다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명을 꼭 해보시기 바라고 증명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요거는 뭐 다음에 쉬운 내용으로 한번 해드릴 거고 이것도 함수인가 했던 영상에서 한 적이 있을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입실론 델타 논법도 제가 해드렸으니까 오랜만에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전 P에서 연속이란 것은 임의의 입실론 내에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X하고 P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럼 결국 얘는 이제 결국 근방으로 따지면 P라는 게 X 플러스 델타랑 X 마이너스 델타에 들어간다는 거죠. X라는 게 P 플러스 델타랑 P 마이너스 델타 이 계공 안에 들어가게 되면 fx라는 것은 fp 플러스 입실론과 fp 마이너스 입실론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부등식 풀면 어쨌든 얘를 통해서 이제 계공안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밑에 한번 같이 볼게요. 이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 부분 임의니까 이 레이저 빔 이야기 했었죠. FP에 대한 레이저 빔 쫙 보냈을 때 연소함수가 FP에 대한 입실론 레이저 빔 보냈을 때 이 녀석의 역상이 어떤 이런 델타가 P에 대한 델타 근방이 존재해서 얘가 레이저 빔 안에 그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이 계구간에 대한 FP를 포함하는 레이저 빔 계구간을 하나 잡으면 이 구간에 따라서 P를 포함하는 적당한 계구간 델타 근방 P 근방에서 델타 근방이 결정되어서 얘가 속해 있는 모든 x 값들의 함수 값들이 fx 값들이 반드시 요 녀석에 다시 포함된다는 걸 뜻하고 얘를 쫙 줄여나가도 그대로 이어진다. 임의로 던져지기 때문에 그게 연속 혹은 극한에 대한 정의였다. 그러면 얘를 이제 그 위상을 쓰기 위해서 계구간 논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f가 P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FP를 포함하는 임의의 계구간 O에 대해서 이제 얘를 FP를 포함하는 계구간 O라고 하는 거예요. O에 대해서 P를 포함하는 계구간 G가 이 파란 색깔이죠. 얘를 빨간색 걸로 할게요. O 레이저 빔. O라는 레이저 빔에 대해서 계구간 G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계구간 G가 존재해 가지고 FG를 딱 이미지죠. 이제 이미지로 쓸 수 있잖아요. FG를 딱 걸게 되면 이 파란 색깔이 FG가 되는 거죠. FG가 이 빨간 색깔 O에 풍긴다 라는 거죠. FG가 O에 풍길 때를 뜻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정확히 입실론 델타 논법하고 동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상과 역상을 이용해 가지고 요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수 공간에서 연소함수의 위상적 정의를 이제 내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역상이 중요하다 했고 역상을 이제 쓸 건데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십시다.
f가 실함수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소함수다라는 것을 필충으로 정의를 이제 내릴 수가 있다는 건데, r의 이게 이제 치역, 그러니까 공역에 있습니다. 공역에서 임의의 계집합 O에 대해서 역상, 역이미지, 역상 F 인버스 O는 역시나 계집합이 된다. 그래서 그 공역에서의 계집합, 임의 계집합에 대해서 역상이 똑같이 또 계집합이 될 때, 임의의 역상이 다시 계집합이 될 때가 연소함수랑 동치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똑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속 우리가 정의는 위에서 이걸 내렸죠. 연속에서의 계구간 논법 요거랑 같이 보도록 합니다. 됐죠? 요거는 우리가 정의 그대로 입실 델타랑 똑같다 했으니까 결국 얘가 얘랑 똑같은 거죠. 파란 색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의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파란 색깔과 빨간색이 이제 같은 걸 증명할 거고, 일단 가는 방향부터 가볼게요. 가는 방향. 그러면 F가 이제 연속이라고 하고, 이제 얘를 보일 건데, 얘는 임의의 계집합에 대해서 역사의 계집합인 거니까, 임의의 계집합을 일단 먼저 던져야 돼요. 공역에서. 그래서 O를 공역에서 이 임의의 계집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제 역상인 F 인버스 O가 역시나 계집합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럼 계집합 정의는 모든 점에 대해서 계집합이 다시 풍기면 되는 거잖아요. 4점이 되면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어떤 P를 이렇게 하나 들고 온 겁니다. 자, 이제 역상의 정의를 쓸 건데요. 역상의 정의로부터 그럼 얘가 P가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FP를 걸게 되면은 역상 정의 기억하시죠? FP를 걸게 되면 얘가 O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O는 애시당초 O를 계집합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 계집합이 되는 거고, 계집합 정의는 FP란 점을 하나 들고 왔기 때문에 FP를 품는 어떤 계구간 O'이라 할게요. O'이 존재해가지고 O'이라는 것이 O에 풍기게 되면 되는 거죠. 당연히 FP를 품으면서 이런 O'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속의 계구간 논법에 의하면, 위에 있죠. 계구간 논법. P를 포함하는 계구간 G가 존재해서, 맞죠? P를 포함하는 계구간 G가 존재해가지고 FG가 O' 안에 들어갈 때를 만족하는 거죠. 왜냐면 FP를 품는 어쨌든 어떤 계구간 O'이 생겼으니까 이 P를 품는 계구간 G가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P를 품는 계구간 G가 존재해서 FG가 요걸 만족한다는 건 이제 가정을 써먹은 겁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걸 쓸 거냐면 양쪽에다가 F 인버스를 딱 걸 거거든요. 이렇게 걸 거예요. 그러면 F 인버스 걸면은 이 부등식 여기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 순서 관계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 우리 밝혔고, 아까 봤다시피 얘는 우리가 G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순서를 바꿨으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과 역상의 1번과 역상의 성질 3을 그대로 써주게 되면 G가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할 수 있고, 얘로부터. 그리고 G는 애시당초 P를 품었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변에 F 인버스 걸었고, 부등호는 혹은 순서관계는 혹은 부분집합관계가 그대로 보존이 되니까 아까 3번에 의해서, 그 다음에 O랑 O''는 서로 부분집합관계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F 인버스 양변에 걸어도 또 보존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딱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 F 인버스 O가 지금 애시당초 계집합임을 밝히고 싶었는데, 그래서 P점을 들고 왔으니까 P를 품으면서 어떤 그 P를 품는 계구간 G가 이렇게 존재를 했죠. G가 존재해서 F 인버스 O 안에 이렇게 풍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 인버스 O는 계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아주 천천히 설명드리는데, 상과 역상 1과 역상의 성질 3 잠깐만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상과 역상 1번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요거 맞죠? 이렇게 따라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역상의 성질 3번 순서관계에 보존한다는 거, 그거 쓴 것뿐입니다. 증명 각자 해보시고, 자 이제 역방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이면 파란색이 되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속함수를 보이고 싶으니까 이 녀석을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파란 색깔 이 정의를 이제 보여야 되는데, 입실 델타 논법이죠. 그러면 그 P를 품는 임의의 계구간 일단 들고 와야 되죠. 그래서
P를 실수라고 하고 FP가 P에서 연속임을 보이자. 그래서 FP를 품는 임의의 계구간 요거를 들고 오는 게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FP를 포함하는 임의의 계구간을 O라고 하자라고 딱 그대로 쓴 거고. 자, 그러면 그 FP를 포함하는 임의의 계구간 O라 했으니까 이제 역상의 정의를 쓰게 되면은 P라는 것은 F 인버스 O에 들어간 거 맞죠? 정의가. 역상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F 인버스 O는 계집합이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가정이 빨간색인데 이미 계집합 O에 대해서 역상이 항상 계집합이 된다 했는데 지금 그 공역에서 FP를 포함하는 임의 계구간 O를 두고 왔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가정으로부터 F 인버스 O는 계집합이 되는 거 이거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써먹었고, 그죠? 그럼 F 인버스 O는 계집합이고 P를 품는 적당한, 그래서 계집합이 정의 때문에 P를 품는 적당한 계구간 G가 존재해서 P가 G에 속하고 이렇게 되는 이러한 G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양변에 똑같이 F를 걸 거예요. 아까랑 다르게 양변에 똑같이 F를 이렇게 걸 거거든요. 왼쪽에다가 항상 그 똑같이 왼쪽 똑같이 오른쪽 이렇게 거는 건데 똑같이 왼쪽에다 F를 걸게 되면은 일단은 그 F 상에 대한 것도 그 순서 관계는 보존된다 했으니까 요거는 일단 보장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아까 했다시피 인버스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이 집합이 더 크다 했으니까 요거 그쵸? 상의 성질 상가 역상 2번이었어요.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F를 걸었으니까 FP가 FG에 속하는 것도 되죠. 요 부분 되겠죠? 따라서 F는 P에서 연속이 됩니다. 왜요? FG가 O에 들어가면 되는데 FG가 지금 O에 들어갔잖아요. FG가 풍긴다 O에 들어갔죠. 이게 입시론 델타 논법이었잖아요.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 FP를 포함하는 제가 결론을 초록색으로 해드릴게요. F가 P에서 연속임을 보인다는 것은 FP를 포함하는 임의의 계구간 O에 대해서 그쵸? FG가 O에 속한다. P를 포함하는 계구간 G가 존재해서 FG가 O에 풍긴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정의를 만족한 거고 역방향이 파란색이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P는 실수 임의의 점이니까 F는 R에서 연속입니다. 자, 조금 복잡하니까 한번 쫙 지어드리고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이 증명법만 좀 보셔도 굉장히 큰 어떤 증명에 대한 큰 관점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소개 꼭 드리고 싶었어요. 증명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증명 중에 하나고 위의 실수 공간을 확장해서 이제 두 위상 공간 사이의 연속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확장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실수 집합에서는 그냥 이렇게 정해도 연속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위상 공간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R 대신에 X테라고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위상적 동형이다, 고무판 이렇게 서로 늘리거나 줄여도 서로 똑같다라는 걸 이제 연속상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테, y테 스타를 두 위상 공간이라고 하고 f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했을 때 이 y에 대한 테스타, 그게 결국 계집합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테라는 게 계집합 모은 거니까 f 인버스 o가 이제 다시 역 이미지가 태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즉 계집합이 될 때, 이때 즉 임의의 y의 임의 계집합 o에 대해서 f 인버스 o가 x의 계집합이 될 때 f를 연속함수 continue라고 한다라고 일반적인 위성에서 정의를 내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의미에서 연속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멀리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컴팩트 역속상 컴팩트, 이건 뭐 거의 뭐 맨날 대학원 뭐 박사과정 다 기출 그냥 1번이죠.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하고 수학에서 핵심입니다. 위상 수학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컴팩트의 영속상 컴팩트다. 어떤 이제 그 두 공간을 비교할 때 이 공간이 뭐 매니폴드가 어떤 공간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발견하고 싶을 때 이 공간이 서로 다르다는 걸 발견하려면
성질이 다른 걸 찾으면 돼요. 얘는 컴팩트인데 얘는 컴팩트가 아니다. 근데 얘는 두 개가 위상동형, 그럼 위상동형이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건 다른 공간이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우리가 모르는 공간을 찾아낼 때 어떤 성질을 통해서 걔를 위상적 성질이라고 하거든요. 위상적 성질을 토대로 공간이 서로 다르다는 걸 탁탁탁 분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난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의 모든 공간은 뭐 7개로 S1 곱하기 S1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매니폴드가 그렇게 이제 구성된다는 걸 밝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연속 함수의 컴팩트 공간 x가 정의역 공간이 컴팩트면은 치역도 컴팩트다라는 거. 컴팩트의 연속성은 컴팩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근데 이 증명도 되게 예쁘고 재밌습니다. 제가 위상수학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해볼게요. f를 일단 연속 함수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컴팩트인 걸 우리가 보여야 되니까 fx의 이미 계피복을 이렇게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됐죠? 결론부터 먼저 보시면 얘의 finite subcover가 있느냐 따져보면 여기 O 스타라고 요 h당초 oi라는 참수를 뒀을 때 ik라고 1 to n까지 유한 부분 피복으로 fx를 얘들로부터 덮었어요. 이렇게 덮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fx는 o의 유한 부분 피복이므로 컴팩트가 된다 함으로써 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근거들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일단 계피복을 fx에서 들고 왔어요. 자, 그러면 fx는 이 i인 i로 다 덮을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양변에다가 똑같이 아까 전처럼 f 인버스를 걸 겁니다. 상가역상이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쫙 걸어버리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 f 인버스가 왼쪽에 있으면 x보다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사실 상가역상의 성질로부터 1번으로부터 여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존관계, 순서관계, 부부집합관계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다음 이미 합집합에 대해서 f 인버스는 사실은 그대로 튀어나가는 것이죠. 기억날까요? 역상의 성질 3번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OI가 F 인버스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F가 연속이 되니까 각 F 인버스 OI는 계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계집합으로 X를 덮었다는 거고, 근데 X가 지금 가정에서 컴팩트 공간이라 했으니까 이 F 인버스 OI라는 녀석은 컴팩트 공간 X의 어떤 계피복이 된 거예요. 지금 덮었잖아요. X라는 게 얘가 덮었잖아요. 전체로. 그럼 컴팩트니까 유한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컴팩트의 정의로부터 얘의 유한계를 탁탁 n개를 갖고 와서 X를 이렇게 덮어낼 수가 있죠. IK로. 이 IK가 I에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F를 걸 거예요. 이제 역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정의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F를 걸 건데, 얘에서 역상의 성질인 1번의 무한합과 상가역상 가로 2번을 쓸 거거든요. F를 걸면은 일단은 등호로 관계는 유한이든 무한이든 일단 같아요. 그리고 얘를 이제 그 합집합에 대해서 서로 착 쪼개질 수 있느냐는 이거 가능했었거든요. 한번 다시 볼까요? 합집합은, 교집합은 안 되는데 합집합은 상도 이렇게 보존이 됐어요. 근데 무한함까지도 성립한다 했고, 뭐 지금 유한기 하니까 상관없고, 그쵸? 초록색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케이? 다시 갑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수학은. 교과서도 마찬가지. 지금 뭐 하다 말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인정하시죠? 됐죠? 근데 얘는 아까 봤다시피 안쪽에서 보게 되면은 OIK랑 F 인버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더 큰 거 맞다 했죠. 합집합은 그대로 보존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립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정리합니다. fx는 포함되기를 이 녀석 유한계로 지금 덮었습니다. 따라서 O스타를 다 묶어오면, 이 유한계를 다 묶어오면 fx의 유한 부분 피복이 되고, 따라서 초록 색깔 섬들만 딱 보시면 CPT 컴팩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컴팩트의 연속상 컴팩트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하면 최대수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답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증명이 되지 않았고, 실행서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BW 정리, 조임 정리 다 써야 되니까 꽤 어렵고, 아이디어도 좀 떠올리기 어려운데 이건 되게 아름답죠. 그래서 갈게요. 오늘 핵심입니다.
이때까지 오셨으면 대단하신 분들이고. 자, 그래서 F가 이제 폐구간 AB에서 연소함수입니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최소값 FC, 그 다음에 FD가 같거나 크게 만족하는 그러한 CD가 AB에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최종 정리고,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증명을 할게요, 이제. 일단, 가정이 AB가 6의 폐구간이죠. 그럼 폐구간이면 당연히 6의 폐집합 더 넓은 의미에서 볼 수 있으니까, 보통 위상 공간에서 컴팩트의 동치명제죠. 6의 폐집합은 컴팩트다라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 AB 폐공간은 컴팩트가 되는 거 일단 됐습니다. 혹은 하인의 보렐 정리로 좀 명확하게 보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했으니까 컴팩트인 거 했고, 근데 아까 방금 했다시피 F의 연속상은 컴팩트거든요. 컴팩트의 연속상은. 그래서 컴팩트의 연속상 컴팩트로부터 이미지 F의 AB 폐구간에 대한 이미지 역시도 컴팩트가 됩니다. 자, 근데 또 다시 이 상태 이제 공역, 그러니까 치역으로 돌아왔을 때 컴팩트가 됐는데, 보통 위상 공간에서 다시 컴팩트 동치조건으로 돌리면 얘는 6의 폐집합이거든요. 그래서 FAB는 6개인 폐집합입니다. 됐죠? 그럼 일단 우선 6개로부터, 자, 6개면 공집합이 아닌 6의 집합은 완비성 공리라는 게 있어요. 이 실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공리고, 말씀을 드렸고, 상한이랑 하한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용어로 숲이라고 하고, 상계 중에서 최소 상계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 최소 상계를 알파라고 하고, 인피멈, 하한인 베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FAB에 대한 모든 값에 대해서 베타란 것이 가장 작은, 그리고 알파라는 것이 가장 큰 녀석인데, 그러면서도 제일 그런 녀석들 중에 제일 작고 제일 큰 녀석들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폐집합의 성질이거든요. 이 상한이랑 하한이 만약에 이 폐집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반드시 이 원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빵꾸 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거든요. 이 보시면 얘의 걔는 상한은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은 빵꾸뽕이라서 이 그 구멍 뚫린 집합으로 들어오진 않는데, 이 폐집합이 되게 되면은, 폐구간이 되게 되면은 이 상한이 얘이면서 동시에 이 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랑 베타는 FAB에 대한 어떤 원소로 폐집합이라는 것 때문에, 그쵸? 지금 6의 폐집합, 6개인 거 썼고 폐집합 쓰는 거거든요. 6개로부터는 완비성 공리를 쓰는 거고, 폐집합이므로 이 원소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됐죠? 따라서 이제 이미지의 정의를 떠올려 보시면, 어떤 D라는 원소가 있어가지고 이 원소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FD가 알파를 만족하고, 어떤 또 C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AB 사이에서, 그렇죠? 상의 정의 FC가 베타를 만족합니다. 괜찮죠? 근데 이제 상한과 하한이란 것은, 상한이란 게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거니까, 이 FT라는 것이 지금 알파고, 얘가 숲이었잖아요. 제일 큰 녀석이었고, 얘가 FC라는 게 베타고, 얘가 인피멈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지금 fx라는 것은 이 사이에서 놓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CD는 당연히 AB 안에서 존재를 하고,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 버리니까 최대 최소 정리는 성립합니다. 브라보.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제가 투 따봉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상수학의 아름다움을 좀 느껴보시면 좋겠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커넥트, 연결성을 통해 가지고 사이값 정리도 한번 증명할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도강수학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